가을이면 나뭇잎이 떨어지듯 이정호 할아버지의 집에서도 하나 둘씩 가족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큰 집에는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비어있는 식탁, 누구를 위해 차려입는지 모를 회색 한복, 모든 것이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큰 집에는 할아버지조차 발길을 끄는 오래된 서재 하나가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으로 희미한 먼지 냄새가 새어나올 뿐, 그 안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혼자 사는 노인용 도시락을 무심코 지나치고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길모퉁이를 돌던 할아버지의 시선이 오래된 벽돌 건물에 박힌 낡은 간판에 멈춥니다. 햇살 도서관. 그는 분명 수십 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저 도서관을 의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런 곳이 언제부터 있었던가? 아니, 내가 왜 이제야 보게 된 걸까? 할아버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간판을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듯 미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TV를 켜놓지만 소리만 흘러나올 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국제전화를 걸려다 시차 때문에 망설이던 손을 멈추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묶음과 함께 닳고 다른 시집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집을 들어 올립니다. 표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 책을 읽는 그대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 글귀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그리고 결말은? 할아버지는 한동안 편지와 시집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지만 오늘 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가을날 이정호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른 낯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날, 할아버지의 손에서 오래된 손수건이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손수건을 쫓아 걷던 발길이 닿은 곳은 오랜 이정표처럼 서 있던 작은 도서관 앞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도서관이 전에 못 보던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안으로 이끌리는구나. 도서관 문을 열자 바깥의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온화한 공기와 오래된 책 냄새가 할아버지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할아버지의 시선은 한국 문화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줏빛 고운 한복을 입은 채 깊은 상념에 잠긴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가장 아끼던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꽂혀 있는 바로 그 책장 앞에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익숙하게 시집 한 권을 향해 뻗는 순간 다른 고운 손이 동시에 그 시집의 표면에 닿았습니다. 아, 어르신도 이 책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 말입니까? 어머, 네. 이 오래된 판본을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다니 놀랍네요. 특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구절은 제 인생의 나침반과 같았죠. 최순자 할머니는 고운 눈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린 듯 자연스럽게 시와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한 권이 만들어낸 예기치 않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자 최순자 할머니가 도서관 내 작은 카페를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여기 커피가 꽤 괜찮아요. 오늘 이 시집처럼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서. 따뜻한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의 빈 공간을 조심스럽게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순자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처음에는 온 세상이 회색빛이었지요. 이 도서관이 유일한 위안처였어요. 이정호입니다. 저도 혼자가 된 지 5년째입니다. 빈집의 침묵이 때론 저를 집어삼킬 것 같더군요. 오늘 이곳에 이끌린 것도 어쩌면 두 노인의 눈빛 속에 스치는 깊은 공감. 오랜 시간 홀로 쌓아온 외로움이 낯선 이와의 대화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던 외로움이 같은 언어로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던 국어 교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시 한 구절로 아이들의 눈을 빛나게 할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피어나는 기분이었죠. 퇴직 후에도 시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아, 그래서 시를 읽는 눈이 그렇게 깊으셨군요. 저는 그저 세상의 시름을 잊으려 혹은 잊었던 옛 추억을 찾으려 책을 읽었을 뿐인데 목적이야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다른 일을 만나는 것이겠죠. 이 나이에 시가 저에게 다시 이런 인연을 선물할 줄은 몰랐네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대화의 희열에 메마른 가슴에 오랜만에 스며든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단순한 만남이 아닌 문학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특별한 운명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이정호 할아버지와 최순자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마치 오랜 약속처럼 도서관에서 재회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잊고 살았던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순자 씨, 이번 주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품은 책을 읽으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다시 펼쳐보았는데 역시나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어머, 정호 씨도요? 저는 이번 주에 이상 작가님의 날개를 읽으며 익숙한 듯 낯선 자유를 상상해 보았답니다. 혼자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깊이를 느끼게 되네요. 두 사람은 서로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은 그들의 메마른 일상에 촉촉한 이슬처럼 스며들어 점차 새로운 의미를 더해갔습니다. 서로의 감상과 해석을 나누며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들도 미처 몰랐던 내면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가을은 깊어지고 도서관 창밖 단풍이 붉게 물들던 날, 최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호 씨, 오늘은 책장 속 문자가 아닌 자연 속에서 시의 흔적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도서관 근처 공원이 참 아름답던데. 아, 좋은 생각이네요. 이 가을의 끝자락을 순자 씨와 함께 걸으며 느끼고 싶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두 사람은 공원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마치 오랜 침묵을 깨는 새로운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가을 하늘을 보니 그 구절이 더욱 마음에 와닿는군요. 마치 우리를 위해 쓰인 듯. 정말 그렇습니다. 책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을 보니 문학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순자 씨인 것 같습니다. 문학을 통해 깊어진 두 사람의 마음은 가을 단풍처럼 더 선명하고 따뜻한 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점점 더 짙어지는 특별한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원 산책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온 밤, 두 사람은 낯선 감정의 물결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아. 이정호 할아버지의 뇌리에는 최순자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정호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아. 이 감정이 무엇일까? 이 나이에 다시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최순자 할머니 또한 이정호 할아버지와의 시간이 가져다준 삶의 새로운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주는 따뜻한 위로와 점차 스며드는 특별한 감정을 두 사람은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의 그림자가 걷히고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음을 감지하는 밤이었습니다.
가을이 저물고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이정호 할아버지는 최순자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심이 그의 목소리에 담겼습니다. 순자 씨, 제게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시와 같은 존재예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제 삶이라는 책이 비로소 완성되는 느낌이 듭니다. 정호 씨,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잊고 살았던 계절의 아름다움도, 책 속의 깊은 감동도 당신과 함께 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두 사람다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삶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옆을 지켜주며 살아가고 싶어요. 네, 정호 씨.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이라는 책의 모든 장을 당신과 함께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눈빛은 마치 새로운 이야기의 서문을 여는 작가들처럼 빛났습니다. 몇 달 후 이정호 할아버지의 집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의 취향과 정호 할아버지의 오랜 소장품들이 어우러져 집안 곳곳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서재가 정말 풍성해졌네요.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듯해요. 순자 씨 덕분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제 인생이라는 책에도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사람은 고운 한복을 입고 손을 잡은 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호 씨, 오늘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담은 책을 읽어볼까요? 뭐든 좋아요. 순자 씨와 함께라면 어떤 책이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책 속에서 운명처럼 만나 서로의 삶에 새로운 서재를 꾸며준 두 마음은 이제 함께 인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정취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을 넘어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